금리 인하 이슈가 나왔습니다. 어제 파월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해주셨냐면 올해내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지금은 서두르지 않겠다. 아직은 인플레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지켜보고 우리가 확신이 생기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다.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시장을 상승하는 데는 항상 이제 호재가 필요해요. 아무리 매집 상태가 좋고 형태가 이뻐도 상승을 트리거 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이슈 없이는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장을 견인할 추가적인 이슈는 항상 좋아요. 지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슈는 금리 인하가 대표적이었고,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, 비트코인 ETF 포트폴리오 편입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,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?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, 실제로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발생시켜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에어드랍이라던가 다른 이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? 얘네들은 통상적으로 발표됐을 때 단기적으로 투심 확 올라갔다가 에어드랍 하면은 확 꺼지죠. 근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도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고, 금리 인하가 된 다음에도 실제로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를 것이다. 단기적인 호재라고 볼 수 없는 점, 이게 일단 제일 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은퇴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도 있다. 은퇴 포트폴리오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은퇴한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미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상대로 좀 영업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건데, 이제 국민연금이랑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유동성, 추가적인 시장 매수세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이런 이슈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터지면서 나올수록 비트코인이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질 것이다.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금리 인하가 한다는 사실은 확정이 됐어요.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추가적인 유동성이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.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근처에서 횡보해주고 있는데, 솔직히 말하면은 모두가 지금 고점 뚫어줄 거라고 생각해주고 있어. 근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. 솔직히 이 정도로 유동성이 확보되고 이 정도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고 앞으로 추가적인 유동성까지 이야기되어 있는데 안 오른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.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? 4월달 조심해라. 4월달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왜냐면은 이때가 반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. 반감기인데 왜 떨어지냐? 반감기인데 왜 조심해라고 하냐? 반감기 딱 닿자마자 떨어질 수가 있어. 왜? 항상 그랬듯이 그 호재가 실제로 가시화되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실망 매물이 떨어집니다. 근데 실망 매물이 떨어지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. 그 호재가 단기적인 호재에 쓸모가 없는 호재라면은, 일시적인 호재였다면은 떨어질 것이고, 그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실제 시장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호재라면은 승인 이후에 쫙 오르는 거죠. 여기서부터가 진짜 호재랑 가짜 호재의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ETF랑 반감기는 진짜 호재죠.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 99.9%다. 솔직히 0.001% 남겨두는 이유는 뭡니까? 그냥 내 자존심을 위해서. 혹시라도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. 자, 하여튼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박스권 만들어지고 있고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? 박스권 중단 언저리까지 떨어질 수 있고,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들 상당히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. 굉장히 좋은 형태가 나오고 있죠. 지금 모든 것이 너무 순항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